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처음 시간이라서 자, 통칭하고 법칙 정했었죠, 저번 주에. 자, 일단 프린트 1페이지 가보세요. 자, 프린트 1페이지. 자, 그 지문 가시면 자, 지난주 학습 내용 확인 문제 나와 있죠. 자, 그게 있고 일단 그 1번에서 이제 보시면 대통령령 제정은 자, 형식적 의미에서는 일단 대통령령인데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은 자, 형식은 어떤 의미? 자, 형식은 담당 기관. 자, 이에 비해서 자, 실질적 내용은 자, 실질은 작용의 성질. 그러면 자, 1번에서 대통령령 제정은 자, 담당 기관이 대통령이라서 형식은 행정이죠. 행정. 자, 이에 비해서 실질적 의미에서는 대통령령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 자, 법을 만드는 거라서 자,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이겠지. 자, 두 번째. 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임명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일단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자, 형식은 행정. 자, 실질은 헌법 집행이라서 실질은 행정. 자, 둘 다 행정인 거죠, 지금. 자, 2번. 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일지라도 헌법상에서의 국민주권 원리, 자, 비례성 원칙 등에 반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해갖고 일단 이번 질문은 자, 고도의 정치성 띤 행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자, 통책일지라도 자, 통책일지라도 헌법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상에서의 국민주권 원리라든지 자, 비례성 원칙 등에 대해서 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 자, 3번 가면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자,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통칭이라서 사법심사가 안 돼요. X지 틀렸고. 자, 그렇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자,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에 자, 사업권 대가 명목 송금한 것은 자, 통칭이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되죠, 얘는. 지금 바뀌었죠, 지금? 자, 바뀌어서 X고. 자, 4번.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통치행위이지만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자제한다. 일단 뭐 심판 자제한 것은 자, 그 나와 있듯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에요? 아니면 심판 자제한 것은 일학급 합의결정이에요? 일학급 합의결정이지. 그래서 판례는 이제 케이스마다 그 판례 케이스마다 공부하셔야지 판례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4번 질문에서 대통령 판단 존중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자제한다는 것은 일학급 합의결정이지. 틀렸지? 자 4번 X. 프린트 찍어 달라고 하세요. 프린트 찍어. 자, 다음에서 자 5번 가시면 자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 고도의 자 그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히 하는 거고 통치행위인지는 오로지 사법부가 심사해요. 법원에서. 자 법원에서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겁니다. 자, 일단 5번에서 이제 가로수에 들어갈 말은 사법부지, 이제. 오로지 사법부만이 심사한다. 자, 6번에서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해서 행해진 행일지라도, 자, 그럼 국가 자금일지라도, 자, 그것이 국민 기본권을, 자, 침해하고 직접 관련된다면, 이때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일단 저 6번 질문 보시면, 자, 고도의 정치 결단일지라도,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X고. 자, 7번. 자, 통치행위 주체인데, 자, 통치행위 누가 해요? 자, 통치행위는 정치기관인 대통령하고 국회가 하는 겁니다. 자, 법원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자, 그리고 비상계엄선포인데, 요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상에서 자,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누가 할 수 있어? 자, 국회만이. 자, 국회만이 하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이지. 자, 1번, 2번, 4번. 자, 8번에서 서운 취소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자, 통치행위 속에 해당한다? 자, 서운 취소가 통치행위예요? 권리침해예요? 자, 권리침해라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X. 자, 9번 가시면 자, 통치행위 관념 인정할 때 자, 현대에 들어와서는 오늘날에는 자, 통치행위를 넓게 인정하면 국민 권리 침해할 수 있어요.
자, 국민 기본권 침해하기 때문에 통치행위 범위는 자, 점점 넓힌다, 축소한다. 점점 축소하겠지. 자, X. 자, 10번. 법률 유본 측에서의 법률이지. 자, 이 법률 어디까지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법치행정에서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 첫 번째가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번째가 법률 의원칙, 세 번째는 법률 유보.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되었고 첫 번째 가시면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지.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자, 법률 의원칙은 모든 법, 성문법, 불문법 모든 법. 법률 유보는 자, 법률 유보는 어디까지만? 성문법까지만. 원칙은 법률인데 위임받으면 자, 위임받으면 명령까지 자,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지금 10번 가면 자, 법률 유본 측에서의 법률 범위는 자,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법률 위임 등이 있으면 법규명령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관습법과 판례는 자, 관습법과 판례법 등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일단 맞는 질문이죠. 성문법까지라서 관습법과 판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1번. 자, 프린트 안 받으신 분은 좀 이따 드릴게요. 지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자, 11번 가시면 자, 교육제도에서 중학교 의무 교육에 실시하고 그 시기 범위지. 자, 실시 시기 범위는 자,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 여기는 두 가지 했었지. 실시할지 말지. 자, 의무 교육을 실시할지, 실시 여부라고 연한. 자, 몇 년 할 것인지. 그래서 실시 여부하고 연한이 중요하죠. 근데 실시 시기하고 범위는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또 그 두 가지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일단 11번은 지금 자, 실시 시기하고 범위잖아. 이것은 자, 본질적 내용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정합니까?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에요. 자, 12번. 국회 결정과 관여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자, 수신료 금액 결정에서 문광부 장관 승인을 얻게 한 것은 자, 법률 유본칙에 위배된다 나오는데 일단 12번은 자, 맞는 신문이죠. 자, 수신료 금액은 누가 결정해요? 국회에서. 중요한 사항.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12번은 자, 한국방송공사가 정했죠. 한국방송공사가 정한 것은 자, 중요한 사항을 국회에서 정할 건데 그 행정부가 정한 거라서 법률 유본칙 위반이지. 자, 맞는 질문이고. 자, 13번. 법률 유본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영역들, 중요한 영역은 국민 대표자인 누가?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을 정한다.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 의회 위보. 행정부가 정하는 것은 행정위보. 자, 대한민국은 자, 중요한 사항 누가 정해줘요? 행정부가 아니면 자, 국민이 직접 선거해서 뽑은 국민 대변자. 자, 국민 대변자 국회 정합니다. 자, 국회 정하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은 행정유보, 의회유보. 답은 1번이지. 자, 14번. 납세 의무자에게 자, 조세의 납부 의무 외에 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자,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자, 의무까지 부과했을 때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자,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될 불이익 등은 자, 법률로서 정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자, 근데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지. 신고 납세에서 어떤 사항을 신고할지 하는 거하고 신고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죠. 자, 중요하니까 누가 정한 사항? 대통령령 법률 정한 사항. 자, 14번 X고 지방의회에서 유구보잘력인데 요 유구보잘력을 두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 자, 중요한 사항이라서 조례가 정한 사항이에요. 자,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에요. 자,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다. 자, 조례가 정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자, 조례가 정한 사항이에요. 국회에서 법률 정한 사항입니다. 자, 틀렸죠 지금 X.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에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저번에 이제 법원 안 했었어요. 자, 법원부터 다시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진도를 별로 못 나갔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좀 빨리빨리 갑니다. 자, 일단 교재에서는 어디냐면 교재에서 35페이지. 자, 교재에서 35페이지 가시면 돼요. 35. 자, 지금 법원인데 자, 법원이 뭐냐면 일단 법원 파트 제가 제일 하기 싫은 파트예요. 일단 그래서 재미도 없고 좀 감동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법원 파트 좀 빨리 갈 건데 시험 출제는 관련 판례 조금 나옵니다. 자, 나오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지금. 자, 법원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법원은 한자로서 이게 아니야. 자, 이 법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법원은 여기에요. 이 법원이야. 이 법원. 그치? 이건고, 이건 이거고. 자, 이거 생각해봐.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3심제예요. 3심제. 자, 1심은 어디? 1심 행정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 대법원. 그치? 자, 생각해봐.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갑이 1심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했어. 자,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A야. A 판사. 자, A 판사가 있지? 자, 이랬을 때 A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야. 자, 판사도 재판할 때는 법에 근거해야 돼. 법에 근거해야지. 어떤 법에 근거해요? 행정재판이지? 행정재판을 우리가 성문법에만 근거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행정재판은 불문법에 근거해서도? 어디에 근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뭐냐면 재판의 인식 근거라고 해서 자, 아까 이제 판사지? 판사가 재판할 때 어떤 법에 근거에 인식해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할 거냐 그 얘기야 지금. 어떤 법에 근거해서 재판할 거냐? 그러면 행정재판은 성문법에 근거할 거냐? 불문은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아니면 불문도 가능한 거냐? 불문도 가능하다면 자,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중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대체,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자, 결국은 판사가 재판할 때 어떤 법에 근거할 거냐. 이것이 법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행정법이 존재 형식이지. 행정법이라는 것이 존재의 형식이 성문법 형식 갖고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자, 불문법 형식 갖고 존재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법원 문제예요, 지금. 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형사재판하고 비교하면 정확해져요. 자, 정확해지는데 형사재판 비교해볼게요. 형사재판. 자, 형사재판은 이런 게 있어. 죄형법정주의. 자,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자, 범죄지. 범죄하고 형벌 누가 정해져? 법률. 자, 법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형법정주의에는 자, 법이 없으면 범죄 아닌 거야. 자, 법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지. 죄형법정주의는.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있어. 파생원칙 이렇게 파생원칙 있는데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 한 가지가 관습형법 배제해요. 자, 관습형법. 자, 관습형법을 배제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이지? 형사재판은 관습법에 근거해서 재판이 안 됩니다. 형사재판은. 자, 한 가지 예를 들까? 여기 A지역 있어. 이 A지역은요, 지금 한 100가구 살고 있어요. 100가구. 자, 살고 있는데, 요 촌장이 있지? 자, 요 A지역 촌장이 있는데, 여기서, 자, 이 지역은 100년 대대로 형성된 관습법이 있어. 그 관습법은 요 A지역에서 절도가 걸리잖아? 절도가 걸리면, 그냥 절도하지 말라고, 그냥 깔끔하게 손 잘라, 그냥. 이 지역 관습법이지? 이 지역 관습법은 손을 잘라버려. 자, 손 잘라, 이 지역 관습법은.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자, A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요 A지역에서 B가 만약에 지금 A지역에서 B가 절도했죠? 뭐 합니까, 이제? 자, B를, 자, 형사법원에 이제, 자, A지역에 하면 안 되겠다, 그치? 아까 A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자, 뭐 B지역에서 C가 지금 절도했어. 자, C가 절도했죠? 자, C가 절도해서 이제, 자, 이 C를, 자, 대한민국 형사법원이지? 자, 대한민국 형사법원에 기소했어. 기소했더니, 어때, 이제? 자, 대한민국 형사법원 판사 A가 있지? 얘가 그런 거야. 자, 너네 지역 관습법 존중할게. 자, 관습법 존중해서 손 잘라? 그래. 자, 손 잘라? 그러는 거야, 지금. 지금 형사법원 판사가 손 잘라 하면서 손 자르라고 형벌 부과할 수 있어요? 자, 대한민국 형사재판은 관습법을 존중해줘요? 관습법에 근거해서 재판합니까?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상 형법에 근거해서만. 형법이지? 형법에는 형벌이 뭐야? 형벌이 사형, 징역, 금고 이런 거지. 손잘라 그런 형법 없잖아. 지금 형벌 없잖아, 지금. 그치? 다시 말하면, 관습법에 근거해서 재판할 수 있다. 자, 그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은 오로지 법률인 거야. 그치? 자, 오로지 법률이야. 그치? 이 법률이지? 여기에 근거해서 재판합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은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규명령, 자, 명령, 관습법, 판례, 조리법 이런 것에 근거해서는 재판이 안 돼요. 여기는 재판이 안 돼요. 그러면 자, 형사재판은 자, 일단 법원이 자, 판사가 재판할 때 관습법 같은 불문법에 근거할 수 없잖아.
이 불문법은 재판의 인식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자, 보시면 형사재판은 법원이 어디겠어요? 법원은 성문법 중에서 어디만? 오로지 법률이지. 법률을 근거해서.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러면 형사재판은 자, 법원의 범위가 좁아요, 넓어요? 좁아, 되게 좁아. 아까 법원이 뭐라고? 법원이 무슨 의미? 법원은 뭐냐면 아까 법원이라는 것은 자, 아까 행정법원, 형사법원, 판사지? 그 판사가 재판할 때 법 중에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재판이 가능할 것인지가 법원의 문제예요, 지금. 재판의 인식 근거. 그렇지? 근데 형사재판은 어떤 법에 근거한다고? 형사재판은 오로지 법률이지. 그렇지? 근데 행정재판은 성문법, 불문법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가능해. 성문법, 불문법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헌법, 법률, 명령, 관습법, 판례법, 조례법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 가능한데, 자, 다 가능해.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겠어요? 법원 중에서. 응? 당연히 법률이지, 법률. 이 법률이 제일 중요하지. 건축법, 도로법, 자, 식품위생법, 이 법률이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법원이 법률인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근데 모든 법이 다 근거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그치? 자,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 자, 헌법, 법률, 자, 명령이지? 자, 명령 등은 이게, 자, 전 세계에 적용되는 국제법이에요? 아니면, 자, 대한민국 국내에 적용되는 국내법. 자, 이거 국내법이지? 국내법이에요, 이거. 자, 국내법인데, 그러면, 아까 행정법원 판사죠? 그 판사가 국내법에만 근거해요? 아니면 국제법까지? 국제법 조약이지? 자, 조약하고 뭐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인데 이 국제법에 근거해서도 재판할 수 있는 거야? 해줄 수 있어요? 국제법도 법원이냐고. 응? 아까 법원이라는 것은 판사가 이 법에 근거해서 재판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국제법도 법원이냐고. 자, 법원이야, 이거? 국제법도 법원이야? 자, 국제법도 자, 법원 속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지금부터 이제 국제법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법원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국제법이야. 국제법하고 또 한 가지가 어디겠어요? 불문법. 불문법에서 이제 아까 관습법, 판례겠지,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세 가지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국제법 해보세요, 국제법. 자, 국제법 가시면 헌법에 의해서 책을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지? 이 국제법규는, 자, 효력의 무엇과 같다? 자, 효력의 무엇과 같다? 국내법과 같다, 그치? 효력은 국내법과 같다는 거야, 이게. 그치? 그래서, 일단 이게 헌법 조문이에요. 헌법 조문인데, 자, 무엇 때문에 표현 자체를 국내법과 같다 했을까? 아니, 효력이 법률과 같다라든지, 효력이 명령과 같다면 되잖아. 안 그래? 근데 지금 보시면, 헌법 조문은 효력이 법률과 같다? 효력이 명령과 같다? 아니고, 효력은 국내법과 같다. 효력은 국내법과 같다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표현을. 왜 그랬냐면 이 국제법은 효력이 법률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법률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자, 법률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명령하고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하고 자, 같은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제 다 포괄 개념으로서 국내법과 같다고 표현한 거지 이제 얘는 그치? 자, 그런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세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까 자, 국제법 있어. 자, 국제법이 뭐가 있어, 지금? 국제법에는 조약하고 또 한 가지가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국제법에는. 그러면 조약 뭐야, 조약? 조약이라는 것은 자, 대한민국 정부지? 자, 대한민국 정부가 자, 다른 국가하고 자, 다른 국가는 이제 다른 국제기구 다른 국제기구하고 자, 합의한 문서야. 법적 구속력으로 합의한 문서가 이제 조약인 겁니다. 그러면 조약은 법이 아닌 거야? 법인 거야. 법인 거지, 법. 그치? 자,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국가 간에 합의한 문서가 조약인 거지. 국가하고 국제기구 간에 합의한 문서가 조약인 거지.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올 텐데, 자, 이거 생각해봐. 북한과 맺은 남북합의서가 있죠. 북한과 맺은 남북합의서. 자, 그것은 조약일까, 조약이 아닐까? 조약이에요, 조약 아니에요? 북한과 맺은 남북합의서. 자,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영토예요? 우리는 영토가 한반도.
한반도하고 그 부속 도서지 헌법상에서. 그러면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 영토야, 그렇지? 북한 존재 뭐예요? 북한 존재는 북한 정체. 자, 북한 존재가 뭐야? 대한민국 땅을 불법 지배하는 불법 단체지, 그렇지? 그래서 판례가 그래, 저 북한 그래 집단이라고, 그렇죠? 제가 쓴 판이 아니야. 판례가 그래, 북한 그래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존재는 저 국가인 거야. 그냥 자 대한민국 영역을 지금 불법 지배하고 단체인 거지. 불법 단체인 거지.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 그렇지? 안 그래? 그러면 자 그럼 북한은 조약 체결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겠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남북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걔는 법이 아닌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판례가 잘 나오는데 어디냐면 교재에서 자 교재 가볼게요. 자 38페이지. 자 38페이지에서 판례 4번. 자 38페이지에서 판례 4번 가시면 자 남북 사이 화해와 자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지. 자 합의서는 조약 또는 국내법과 동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일단 자 남북 합의서는 국내법과 동일 효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남북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판례가 얘기하기를 뭐래 지금 자 4번 가시면 판례가 얘기하기를 남북 합의서가 자 국내법과 동일 효력도 인정된 것도 아니고 조약에 준한다고 볼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성격이 뭡니까 지금? 자 성격은 신사협정. 자 또는 공동성명이지. 자 신사협정 무슨 의미? 자 신사협정이다. 무슨 의미? 그냥 신사적 지키자는 거야. 자 신사적 지키자. 무슨 의미겠어? 신사적 지키자는 것은 의미가 신사적 지키니까 이제 법적 구속력 있는 거다. 그냥 신사적 지키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지, 그치? 법이 아니다, 얘는. 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조약인 거고, 다음 가시면, 자, 국제법 중에서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있지. 그치? 얘는 뭐겠어?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얘는 뭐냐면, 그냥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입해야 돼요. 자, 가입해야 돼요. 우리가 가입 안 해도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승인된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어, 이제. 예를 들면, 자, 뭐,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라든지, 정치범 불인도 협약, 그쵸? 뭐, 집단학살, 학살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자,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시겠죠? 자, 예를 보시면 되고, 자, 이것은 자, 대한민국이 합의한 문서다? 아니면 우리가 가입 안 해도? 자, 대한민국이 가입 안 해도 전 세계에서 법적인 규범력이 있다는 거지. 전 세계에서.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자, 그런 거고.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 자, 아까 조약하고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효력이 무엇 같다? 효력은 국내법과 같다. 돼 있어. 그치? 자, 국내법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국제법이 헌법에 의해서 자, 체결 공포됐잖아, 이게.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조약 자체가 이제 얘가 자, 보시면 헌법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지, 얘가. 헌법을 통해 나왔다, 이게. 그쵸?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헌법을 통해 나왔으니까 일단 효력이 헌법보다는 자,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헌법보다 하위법이다, 이게. 그죠? 하위법인 거다. 자, 헌법보다는 하위법인 거고, 다시, 그러면, 자, 법률하고 명령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떤 법하고 효과가 같겠어요, 이게? 어떤 법하고 효과가 있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아까 보세요. 자, 조약책을 당사자지, 아까? 자, 조약책을 당사자 누구예요? 아까 조약책을 당사자. 국가가 합의한 문서야. 조약이라는 것은. 근데, 자, 그것은 조약인 거고, 그러면 조약책을 누가 해? 조약 체결을 누가 하겠어요? 국가기관 중에서. 응? 엄격히 얘기하면 국가기관 중에서 조약 체결은 행정부가 하는 거지. 국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 어? 자, 생각해봐. 자, 과정을 설명드리면 대통령이 뭐합니까?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자, 대통령이 뭐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갖고 자, 미국하고 뭐합니까?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거야, 이제.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특사가 이제 사인하겠지, 이제? 설명할 거 아니야, 이제, 그치?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해.
그러면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국내 들어올 거 아니야? 국내 이렇게 들어오겠지? 안 그래? 근데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보니까 국민 권리 침해하고 있네? 국민 권리 침해예요. 자, 법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저번에 제가 공부했는데. 법 중에서 적용 대상 국민이야. 자, 법규. 자, 법 중에서 적용 대상이 국가 내부야. 공무원들이야. 행정, 규칙. 자, 그거 있었지? 안 들으시면 빨리 듣고 오세요. 나중에. 첫 강, 그치? 자, 일단 법규 있는데, 근데, 자, 생각해봐. 저번 주 보시면 법치 행정 원리 있었잖아? 그 법치 행정 원리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국민의 권리 의무 제한은 누가 창조해? 법률이 창조돼, 법률이?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행정부가 하는 거라고 아니면 법률이 창조하기 때문에 자, 국회가 관여해야 된다고. 국회가 관여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생각해봐. 그러면 아까 행정부잖아요. 행정부가 조약 체결하잖아. 안 그래?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약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침해하네? 자, 권리 침해한다면 자, 이제 그 조약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자, 국회가 동의해 줘야 돼. 국회에서 관여해서 동의해 줘야지. 그렇죠? 국회가 관여 안 하면 그 조약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약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있다는 거야.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 법규사항. 이 법규 누가 창조해? 법률이. 자, 법률 누가 정해? 국회는 입법자지. 입법자니까 같은 말이 입법사항이지. 입법사항 해석해봐. 국회 정할 사항. 자, 국회가 정할 사항이니까 자, 뭐겠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한다는 거지, 지금? 같은 말. 그렇지? 같은 말 알고 있으니 문제 풀리겠지? 그렇잖아, 지금? 이런 경우라면 자, 이 조약은 효력이 법률과 같다. 그렇지? 그러면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효력이 법률과 같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면 국회 동의, 그렇죠? 국회 동의해 줘야지. 국회에서 동의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안 그래? 이런 조약은 국회가 동의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죠? 이 국제법 중에서 자,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계없다는 거지. 관계없다. 어때? 이런 경우는 관계없을 때는 자, 법규사항이야, 법규사항이 아니야. 법규사항이 아니지. 그치? 입법사항이 아니잖아. 이런 경우라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이유는 없겠죠. 그치? 자, 이런 경우라면 효력은 자, 국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과 같다, 명령과 같다. 명령과 같겠지. 이 조약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면 보세요, 아까. 자, 아까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다는 의미는 헌법보다는 아래다, 이게. 저 아래인데, 자, 이때 이 국제법은 법률과 같은 경우도 있고, 자, 명령하고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지, 효력은. 그치? 이해했었죠? 언제 법률과 같아? 법률과 같은 것은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들어오겠어요. 자, 국회 동의해줘야 돼. 국회에서 동의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판례 중에서, 자, 37페이지 가보세요. 자, 기본서에서 37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 이제 여기. 자, 37페이지에서, 자, 그 중간쯤에 그 관련 판례 있죠. 한미 행정협정 나오잖아. 한미 행정협정. 그래서, 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관한, 자, 뭐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휘협정이지? 지휘관 협정입니다. 자, 이게 정식명칭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정식명칭. 엄청 길지, 지금? 아, 지금 법 이름이 엄청 길잖아, 지금. 엄청 기니까 그냥 줄여서 얘기할 때 한미 행정협정 한다는 거지. 한미 행정협정. 이해했나요? 근데 이 한미 행정협정은 지금 적용되는 대상이 뭐야, 지금? 주한미군이 국내 주둔하는 거야, 지금. 자, 주한미군이 국내 주둔합니다. 그러면 봐봐, 이게 국민의 권리관계 침해해요, 침해 안 해요? 주한미군이 국내 주둔하는데 이번에 나왔잖아.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미국에서 이제 우리한테 지금 방위비 얼마 요구하고 있어? 6조인가 요구하고 있어, 지금? 6조인가 지금? 그렇지? 6조가 요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국내 주둔한 대가로서 지금 6조 요구하잖아. 그 돈 누가 내야 됩니까? 국민 세금이지. 국민 세금이면
국민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 관계없어 관계 있어. 관계 있지. 권리침해지. 자, 권리침해니까 이게 행정부가 이 협정 맺은 다음에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국민재산권 침해하니까 국회 동의해줘야 돼. 국회 동의해줘야 되겠지? 자, 효력이 명령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률과 같다. 효력은. 그치? 뭔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효력은 법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국제법은 법률과 같은 경우도 있고 명령하고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치? 또 한 가지. 그러면 자, 이제 아까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국내가 있고 이렇게 국제법이 있어, 국제법. 자, 국제법인 아까 조약하고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었겠지. 그치? 근데 이 국제법이 국내 들어와, 국내 들어와서 적용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국제법은 법원이에요? 자, 법원이야, 법원 아니야? 아까 법원이 무슨 의미야? 법원의 의미. 아, 대한민국 판사가 아까, 대한민국 행정법원 판사가 국제법에 근거해서 조약하고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국제법에 근거해서도 재판을 해줄 수 있냐고, 지금. 근데 국제법에 근거해서도 재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은, 자, 이 국제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려면 이 국제법인 채로 국내 들어오는 거냐고. 아니면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다시 국회에서 국제법을 다시 국내법으로 다시 만들 거냐고, 지금. 다시. 입법 절차를 다시 할 거냐는 거지, 지금. 응? 국제법을 국내법을 바꿔주는 절차, 이 바꿔주는 절차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국제법인 채로 국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별도의 입법 절차를 요하지는 아니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자, 교재에서 어디냐면 자, 교재 이제 가시면 자, 37페이지지? 그 37페이지에서 자, 거기 4번 나왔지, 4번. 4번에서 별도의 입법 절차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그렇지? 국제법인 채로 국내 들어오는 거다. 자, 그게 있고, 다음에 이제 국제법하고 국내법 충돌인데, 국제법하고 국내법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국제법하고 국내법이 충돌될 때는, 이때는 국제법이 우선 적용됩니까? 국내법이 우선 적용됩니까? 뭐 그런 문제인 건데, 그냥 간단해요. 자, 간단해서 요 세 가지 원칙이 있어. 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가 상위법 우선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 자, 두 번째가 특별법 우선 원칙. 세 번째는 신법. 자, 신법 우선 원칙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뭐야? 첫 번째가 상위법이지? 자, 상위법 우선 원칙. 자,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중요한 판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아까 보세요, 여기. 자, 이 내용에서 이제, 자, 가트 협정이라고 아시지? 가트 협정. 얘는 뭐냐면, 관세. 자, 관세를 철폐하는 거야. 관세를 없애고, 그치? 철폐하고, 자유무역.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협정입니다, 이게. 자유무역. 근데, 자, 대한민국은 가트 협정을 체결할 때, 국회에 동의 받았어요, 이거를. 자, 국회에 동의 받았다, 그치? 효력은 법률과 같겠지, 얘가? 그렇잖아, 지금? 효력이 법률과 같은데,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자,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 조례가 있지? 조례가 상위법, 아니면 법률 상위법. 법률 상위법이겠지? 그렇잖아요? 이것과 관련되어 갖고, 여기서, 자,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가 학교에서 급식할 때, 국내 농산물, 자, 국내 농산물을 사용해서 급식 재료를 마련하는 업체한테는 앞으로 뭘 주겠대? 지원금을 주겠대, 지원금을. 그치? 이게 지금 자유무역인 거야? 아니면, 자, 국내 산업 보호하는 보호주의야, 지금. 보호주의지. 그러면 이것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가트 협정과 일치합니까? 지금 충돌됩니까? 충돌되지? 충돌된다면 가트 협정이 무효야? 가트 협정이 무효예요? 조례가 무효예요? 당연히 상위법이 무효야? 하위법이? 하위법령 무효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하위법령이 무효이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 조례는 얘가 무효다 하는 거지, 무효다, 그치?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있어. 상위법 위반되는 지금 국내법이 무효겠지. 만약에 상위법이 국내법이야. 국내법이고, 아까 보세요. 헌법이 상위법이야? 아니면 조약이 상위법이에요? 헌법 상위법이지.
헌법 훈회법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은 이가 무효지. 그렇죠? 헌법에 위반되는 국제법 무효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뭐 그런 질문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관련 판례는 나중에 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39페이지에서, 자, 명령하고 이제 자치법도 다, 자, 다 법이라서 다 법을 속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아까 명령도 법원인 거고, 다시 말하면, 명령의 근거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디에 근거해서? 자, 자치법 조례지. 자치법은 조례 근거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불문법원. 자, 불문법원인데, 관습법. 자, 관습법, 판례법. 자,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있다는 거지, 이제.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자, 이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자, 관습법이죠, 관습법. 자, 관습 뭐야, 관습? 관습은 성문법인 거예요. 문서화되지 않은 법. 문서화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문서화되지 않아서 일단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관습법은 첫 번째 관행. 자, 관행이라는 것은, 자, 뭐겠어? 반복된, 그죠? 뭐 반복된 행동이겠지, 뭐, 그죠? 자, 반복된 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자, 이 관행이 법이라는 확신이 생겨. 자, 누구 사이에서? 자, 누구한테? 일반인들, 일반 국민들. 그래서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인 사이에서 이 관행이 법이다. 자, 관행이 법이라는 확신이 생겨. 그치? 이 관행을, 자, 뭐 합니까? 이제 국가가 법으로 이제 받아주는 거야. 자, 국가 승인이겠지, 이제. 두 번째가. 자, 세 번째는 국가 승인. 이게 필요하겠지? 그치? 자, 근데 생각해봐. 자, 국가 측에서 국가가 이제 뭐 합니까? 관행을 받아주는 거야, 지금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지금 관행을 받아주는 건데, 국가 승인. 그치? 근데 요 국가 승인과 관련돼서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요 국가 승인 있지. 무슨 의미야, 국가 승인이라는 것은 요 관습법을 국가가 이제 어떤 사건에서, 다시 말하면 국가가 관습법을 받아주려면 일단 재판을 제기하겠지. 행정법원에 재판을 제기하면 행정법원 판사가 재판 중에 이 관습을 받아줘서 이제 재판해 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이 국가가 지금 법원이 관습법을, 자, 재판을 통해서 받아준 거야, 지금. 받아주면 재판을 통해서 관습법을 창조한 거야, 지금 법원이. 창조한 거예요? 아니면 법은, 자,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 지금, 자, 지켜주고 있어, 지금. 법은 지금 일반인들 사이에서 지금, 자, 이미 법으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반인 사이에서. 그러면 국가가 승인하는 것은 국가가 관습법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아니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지금, 자, 적용되고 있는 관습법을 단지 판례라고 확인한 것 뿐이야.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이미 존재하는 법을, 이미 존재하는 법을 국가가 이제 확인한 것 뿐인 거지.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국가가 승인해 주는 거야. 국가 승인 필요 없어. 국가의 승인이 필요 없는 거지. 관습법은,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가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관행하고 법적 확신까지만. 자, 관행하고 법적 확신까지만 있으면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국가의 승인 필요 없다. 그렇지? 자, 또 한편 아까 보시면, 자, 아까 형법이야, 아까. 자, 형사재판이잖아,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죄형법정주의상 관습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줄 수 없어요. 그치? 근데, 아까 보세요. 자, 무엇은? 행정재판은 관습법에 근거해서도 재판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자,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야? 이유. 자, 이유가 뭐냐면,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행정법이 언제부터 발전됩니까? 행정법은? 프랑스 대혁명 후지. 행정법이 발전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권력분립. 그치? 그 권력분립은 프랑스 대혁명 후에 권력분립 생기잖아. 자,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도니까 민법 역사가 2000년, 행정법 역사는 1789년이니까 200년밖에 안 됐어, 지금. 그치? 200년밖에 안 됐어. 근데 행정법 제가 말씀드렸잖아. 4,800개 법 중에서 4,400가가 행정 관련 법령이에요. 그러면 행정법의 범위가 좁아. 너무 광범위해. 너무 광범위하게. 자, 너무 광범위한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법을 다 성문화시키지 못했겠지. 그렇지? 모든 법이 성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관습법도 행정법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관습법은 법원이야, 법원 아니야? 관습법 법원입니다. 무슨 의미? 법원이다. 무슨 의미? 아까 판사가 재판할 때 관습법의 근거에서도 재판해준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런 의미인 거고. 다만 이 관습법은 관습법으로 성문법을 폐지할 수 있어요, 이거? 자, 폐지합니까? 아니면 성문법이 없는 분야에 보충적으로 보충해서 적용될 뿐이지 관습법이 성문법을 깰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 자, 관련 판례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이것은 이제 국가의 근본 질서인데, 국가의 근본 질서는 누가 정해줘?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3요소 있잖아. 어디, 뭐 있었어요? 초등 때 다 공부했잖아, 초등 때.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3요소. 응? 응? 자, 주권, 영토, 국민, 그치? 자, 누가 주인이냐, 그치? 자, 누가 주인이고, 어디까지 영토냐, 그치? 자, 구성원인 국민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그치? 이거잖아, 지금? 안 그래요? 이게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근본 질서지? 그치?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인지를 뭐심 정하겠어? 주인들이 정하겠어. 아, 내가 주인 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 정하겠지. 그러면 대한민국은 주인이 만든 법이 어떤 법이에요? 자, 대한민국 주인 누구야? 국민이죠, 국민. 국민이 만든 법은 헌법이죠, 헌법. 헌법이잖아, 그치? 안 그래? 그러면, 자, 누가 주인인지 누가 정하겠어? 누가 주인인지는 당연히 주인들이 정하겠지. 어디에다가? 헌법에다 정하겠지. 안 그래? 그래서 헌법 1조이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누가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왕 없다, 그치? 하면서 이제 헌법이 정하잖아. 어디까지 영토인지.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하고 그 부속 도서 딱 정하잖아, 이렇게. 헌법에서.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주권, 영토, 자, 국민을 다 정하잖아. 어디서 정합니까? 헌법에서 정할상이지, 이게. 그죠? 국가의 근본 질서니까. 그치? 헌법 정할상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수도도 대한민국의 국가의 근본 질서야, 이게? 수도가? 자, 이 수도라는 것은 어때요? 대한민국 중심이잖아, 중심. 중심이니까 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지? 수도라는 것은? 자, 이 수도가 어딘지 아는 것도 자, 국가의 근본 질서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지금? 수도가 어딘지를 뭐서 정하겠어? 주인들 합해서 정하겠어. 주인들 합해서 정하는 거 아니야? 자, 생각해봐, 지금. 그쵸? 예를 들어갖고, 자, 지금 보니까 수도 옮기겠대. 수도를 옮기는 것을, 자, 국회에서 법률 정할 수 있냐고. 정할 수 있어요? 국회는 주인이야, 머슴이야? 머슴이잖아. 그쵸? 머슴들이 정하겠어. 주인들 합의 안 했는데? 수도가 어딘지 하는 것은 주인들이 합의해서 정하는 거 아니야? 합의해서?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이 수도도 국가의 근본 질서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해당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이게? 수도가 어딘지. 자, 대한민국 수도가 어딘지 하는 것은 수도 서울이다. 이것은 어디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자, 법률에 아니면 근거가 헌법에?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치? 근데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 우리는. 헌법에 안 나와 있어, 이게 헌법에. 자, 안 나와 있습니다. 외국은요? 자, 다른 국가는 그 국가의 수도가 어딘지 헌법이 정해진 국가가 있을까? 헌법에다가, 우리나라는 수도가 어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헌법에다가 수도를 정한 국가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요. 응?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수도가 서울이라고 헌법에 근거를 안 뒀어. 왜 안 뒀어? 이게 법률 정하상이라서? 아니면, 자, 봐봐, 지금까지 조선시대 이래로 600년 동안의 수도가 어디였었어요? 서울이었지. 서울이었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다 서울이래, 수도가. 그치? 다 알고 있지, 막. 다 알고 있잖아. 아니, 뻔한 얘기야, 이거는. 그쵸? 뻔한 얘기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꼭 써야 되는 거야. 뻔한 얘기라서 안 써도 돼.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헌법에 둘 필요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수도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뻔한 얘기야.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니까 헌법에 근거를 안 넣은 것 뿐이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수도가 서울이 아닌 것은 아닌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문 헌법에는 근거가 없다는 거야, 지금. 없는데 어디 근거 있다고, 지금? 관습법법, 그치?
요 관습헌법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헌법에서, 그렇지? 자, 관습헌법에 근거가 있다. 여기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 의미인 거고, 그래서 이제 관습헌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있어갖고 이제 하면 아까 관습헌법이지, 헌법. 관습헌법에 근거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수도가 이제 서울이다. 자, 이 서울에서 이제 수도로 옮기고 싶어. 이거 옮길 거야. 자, 옮기려면 법률, 법률을 바꿔주는 거, 자, 법률 개정해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헌법에서 정할 사항이니까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까?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지?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과거에 이제 보세요. 자, 아까 수도 변경하잖아, 지금. 자, 이 수도는 국가의 근본 질서이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이 필요해. 자, 근데 지금 과거에 저 헌법 개정 누가 해줘요? 헌법 개정은 아까 머슴이 주인들이 이제 정하겠지. 근데 주인이 한두 명이야? 지금? 한두 명이야? 7천만 명이야. 아, 주인이 7천만 명이잖아요. 지금 7천만 명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뭘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해주는 거지. 합의해서 이제 과반수가 찬성해주면 할 수 있겠지. 그치? 이 국민 투표가 국민투표권, 헌법과 관련돼서 이 국민투표권이 지금 합의해주는 과정인 거지, 지금.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그치? 자, 합의해주는 과정인 건데, 근데, 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로 옮기면서 뭐 했어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뭘 만들었어?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 만들었지. 법률. 이 법률 형식화 공인 거야, 여기 수도를. 그치? 근데, 자, 법률은 지금 국회에서 만든 법이잖아, 이게. 자, 국회는 주인이 머슴이야. 머슴이지. 머슴이 국가의 근본 질서를 바꿀 수 있어? 국가의 근본 질서를 바꾸는 것은 주인들이 하는 거지. 머슴이 하는 게 아니죠. 그치?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률 형식 갖고 수도를 옮길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자, 법률 형식 갖고 수도 이전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 특별법 만들어갖고 수도 이전에 대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 형식 갖고 했다는 거지. 그치? 근데 법률 형식 갖고 수도를 옮길 수 없는 거라고요. 그치? 뭘 침해했어, 지금? 응? 주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인 뭘 침해했어? 국민 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지. 국민 투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 이 법률은, 자, 위헌인 거다. 그치?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위헌 나왔잖아, 위헌. 자, 위헌 나와서 이제 수도를 옮길 수 없었지. 그치? 다시 얘기한다면, 수도는, 자, 법률이 정할 사항인 거야? 헌법 정할 사항이야? 헌법 정할 사항이다. 헌법이 정할 사항이라서, 자, 요 수도 이전은, 자, 이 수도 이전과 관련돼서는, 자, 이제 아까, 자, 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지? 관습헌법을 폐지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판례 2번 가봐요. 자, 41페이지. 자, 판례 2번 가면 거기서 밑에서 세 번째 가봐.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면, 자, 판례 2번.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면 이 사건 법률이지. 아까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이 사건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인, 자,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지 단순 법률 형태로서 실현한 거라서, 자,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자, 국민 투표권 침해한 거라서 이건 이제 합헌이다, 위헌이다? 헌법이 위반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아시겠죠? 자, 다음, 자, 판례 3번. 그래서 저 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 수도를 옮길 수 없었잖아요. 자, 수도를 옮길 수 없어서 뭘 만들었어? 응?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만들었지. 행정 중심 복합 행복 도시, 그렇죠? 말도 참 잘 져요, 그렇죠?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렇죠? 어디서 지금? 세종시, 그렇지? 근데 세종시가 수도냐고? 봐봐, 지금 청와대 어디 있어? 청와대가 서울에 있지. 국회도 서울에 있지. 대법원도 서울에 있지. 수도가 어디야? 서울이지, 그렇지? 서울인 거야. 그러면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자, 세종시는 행정이 중심이 된 도시일 뿐이지 수도가 아니잖아, 이게. 그치? 그러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만들 때도 헌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개정 갖고 충분한 거지. 그치? 안 그래요? 그래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는 법률로 충분하다. 그치? 헌법의 개정 필요 없습니다. 얘는.
자, 판례 3번 가보세요. 자, 판례 3번에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는 수도가 아니잖아.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법률 갖고, 법률 형식 갖고 충분한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판례법. 자, 43페이지. 자, 판례법인데, 이 판례는 뭐냐? 이거야. 아까 보세요. 판례법이라는 것은, 아까 법 중에서 이제 여기서, 아까 성문법, 자, 성문법하고 불문법 나오죠. 여기서 불문법. 자, 이게 아까, 다시 성문법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 있었지, 아까? 자, 불문법에는, 뭐,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어, 이렇게. 이게 있잖아, 이렇게. 이게 있었는데, 자, 지금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아까 보세요. 자, 지금 행정법원이야. 행정법원에 만약에 지금, 자, 요 갑이 소송 제기한 거야.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A야. A 판사가 있어. 그치? 그래서 A 판사가 요 갑이 제기한 소송이지. 이 소송에 대해서 재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재판하려면 A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법에 근거해야 돼요? 법에 근거해야지. 법에 근거하려 보니까 헌법이 없어. 법률이 없어. 명령칙 없어. 관습도 없네? 자, 지금 법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법이 아무것도 없으면 재판 안 할 거냐고, 지금, 판사가. 재판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판사가 보니까 행정법원 판사야. 근데 보니까 여기, 자, 2심이 고등법원이잖아? 2심이 고등법원이고 3심 대법원이지. 자, 대법원인데, 근데 판사가 보니까 법이 하나도 없는데 상급 법원인 3심 대법원이 한 판례가 있어. 이 판례가 있다는 거야, 판례. 판례가 있으면 이 판례에 따라갈 거냐, 따라서 할 거냐, 뭐 그런 얘기야, 지금. 이 판례 근거에서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냐 하는 거지, 지금. 다시 말하면 이 판례도 법원이 하는 거지, 지금. 판례 근거에서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냐 하는 거지, 지금. 그치?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생각해봐. 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제 영미법이에요, 영미법. 영국, 미국이지? 영미법은 원래가 성문법 국가예요. 영미법은 원래가 불문 국가예요. 영미는 원래가 판례법 국가입니다. 판례법. 그러면 영미법은요, 판례가 중요하지 성문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영미법은 판례 근거에서 재판해줘요. 다 재판합니다. 영미법은. 자, 그러면 영미법은 판례가 법원이야. 그치? 자, 판례가 법원이야. 근데 대륙법 어디겠어요? 프랑스, 독일이지? 프랑스, 독일은 성문법 국가예요. 그치? 근데 성문법 국가지만 아직까지는 행정법이 역사가 짧잖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성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성문법 국가일지라도, 자, 이 판사가 판례 근거에서 재판을 해줄 것인지 하는 문제야, 지금. 그치? 이게 판례법입니다. 이해했었어요? 그러면 판례가 법원이냐고. 판례 근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판례 근거에서 재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고민하지 마. 그렇죠? 법에서 다 정해놨어. 법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깊이 가시면 너무 어려워요. 자, 깊이 가시면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릴 건데, 왜냐면 깊이 가봤자 소용없어. 그치? 여기는. 일단 그래서 이제, 자, 헌법재판소 결정 가보세요. 44페이지. 자, 44페이지 메뉴에 가봐. 자, 거기 가시면 지금 뭐가 나와?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지? 지금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을 거고 대법원 판례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례야.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어떤 결정이지? 어떤 결정이 법원성이 있어요? 모든 결정이? 자, 지금 보세요. 맨 위에 가시면 헌법재판소법 47조가 나오지. 어떤 결정을 따르래, 지금? 여기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여기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서 공부하시면 공부가 끝도 없는 거야. 헌법재판소 결정은 합헌결정,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엄청 많습니다. 결정 유형이. 그치? 여기서 이제 또 이걸 또 궁금하셔갖고 헌법을 공부한 순간 여러분은 장수생 지리게 되는 거야, 이제.
장수생 되는 거예요, 장수생.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헌법재판소법 47조가 그러잖아. 어떤 결정 따르라고 지금? 어떤 결정 따라야 된다고? 맨 위에 지금? 합헌결정이야? 위헌결정이야? 위헌결정. 그게 키워드지. 위헌결정. 위헌결정은 법원 등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 없어 지금? 법원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잖아 지금. 기속한다는 것은 따라한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 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무시해야 돼, 따라야 돼? 따라야 되니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근거해서 재판해줘야지. 법원 아니에요. 법원인 거지. 법원 왔잖아 지금, 그렇지? 어떤 결정이 법원이라고? 위헌결정 법원이라는 거지. 모든 결정이 아니라 위헌결정 법원이다, 그렇지? 위헌결정을 좀 따르라고 입법권자가 지금 법에서 정해놨잖아. 이게 지금 학설이에요, 조문이야 지금. 헌법재판소법 47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네? 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뭐 이런 게 있더라, 그죠? 합헌결정, 한정위원, 뭐 한정합헌 이런 게 있더라,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위헌결정 따르라고 하더라, 그죠? 위헌결정을 따르라고 법에 나와 있더라. 그러면, 위헌결정을 법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원인 거다. 그렇지? 근데 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에서 따르라고 안 나왔잖아 지금. 안 나왔으니까 따르겠어요? 법원이 안 따를 수 있다고. 법원이 안 따를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 자, 대법원 판례가 있어. 그 대법원 판례 중에서 뭐가 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원 결정 내리는데 그 한정위원 결정을 법원이 따릅니까? 그냥 무시해버립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정이 먼저 꽂혀서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헌법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올 것만 알면 되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쓸데없이 막, 그죠? 헌법 가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합헌결정, 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많다고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 결정 중에서 헌법재판소 법은 어떤 결정 따르라고? 위헌결정 따르라고. 자, 생각해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나왔잖아. 간통죄 위헌 나오면 판사가 자기 소신에 근거해서 간통죄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 할 수 있어? 아니면 간통죄 위헌 나왔으니까 더 이상 간통죄는 무죄인 거야, 이제. 무죄인 거지. 더 이상 판사가 안 따를 수 있습니까? 따라야 됩니까? 간통죄가 위헌 나왔으니까 판사는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잖아. 그치? 자, 위헌 나왔으니까 유죄 판결이 아니라 다 무죄인 거야. 다 무죄인 거지.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자, 딱 하나 마시면 돼.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어떤 결정? 위헌 결정은. 자, 누굴 구속해, 지금? 다시 할게. 자, 다시 바꿔볼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만, 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 없어? 없어, 다 있어. 그거 보세요. 지금 조문. 절 보지 마시고 조문이라니까, 조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자, 누구를 기속한다고? 법원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치? 그러면, 법원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다 따라야 된다 하는 거야. 다 따라야 된다. 그치? 이해졌죠? 근데 밑에 보시면 판례 있지? 그 판례 2번가 봐. 아까. 자, 위헌결정은 기속력 있지? 근데 한정위헌 결정이지? 한정위헌 결정은 기속력 있어 없어? 기속력 없다는 거지. 한정위헌 결정은 기속력 없다. 그러면 자, 따라야 된다, 안 따를 수 있다? 안 따를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요까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깊이 가지 마시라고. 응? 자, 다음. 자, 다시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자, 아까로 선제고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법원 결정이에요, 법원. 자, 1심 법원 있지, 아까? 1심 법원인 행정법원이 3심, 자, 대법원 판례인데, 3심 재판 따라가야 돼요? 자, 1심 행정법원이 3심 법원의 재판을 따라가야 되냐고. 자,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자, 그러면 1심 법원이, 자, 그럼 1심 법원이 3심 재판과 다르게 할 수 없어? 재판을? 다르게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런 문제야, 지금. 만약에 법원이 구속력 있으면, 아까 법원 판례가, 상급 법원 판례가 법원성이 있다면 따라가야지. 그치? 만약에 상급 법원 판례가 법원성이 없으면 안 따를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도, 입법권자인 국회가 정해놨어. 어떤 재판을 따르는 거냐면, 보세요. 상급 법원의 판단은 어떤 사건에 한해서? 모든 사건이야. 해당 사건이야. 해당 사건이지? 해당 사건에 한해서. 해당 사건에 한해서 법원성이 있다. 그렇죠? 해당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 기소한다고 해갖고, 모든 재판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해당 사건만? 해당 사건에 한해서 법원성이 있습니다. 그치? 이것은 이제 요 해당 사건이 뭐냐, 그렇죠? 해당 사건이 뭔지 설명드리려면, 20분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치? 이거 몰라 관계없어. 몰라 관계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원제도법 8조는 해당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 기소하니까 뭐 간단하잖아, 그러면. 해당 사건이면,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잖아? 따라야 되니까 법원성 있다, 없다? 법원성 있다. 그치? 만약에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면,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라면, 따릅니까?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안 따를 수 있다, 그쵸? 안 따를 수 있는 건 법원성 없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요 해당 사건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 거 없어요. 없고, 이거 설명드리면 또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치? 쓸데없는 데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냥. 오시고. 나중에 이제 뭐 심화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기는 일단 기본반이라서 넘어갑니다,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뭐만 하시면 되냐. 해당 사건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해당 사건 따라야 된다, 그렇죠? 해당 사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은, 다른 사건 따라야 되는 거야, 안 따를 수 있어? 안 따를 수 있지. 안 따를 수 있어갖고 거기 판례 마시면 돼. 판례. 판례 어디냐면 40페이지, 43페이지. 43페이지. 43페이지에서 그 관련 판례 있지? 관련 판례가 봐, 중간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이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일 때는 해당 사건이 아니잖아, 이게. 해당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일 때는 법원성 없어요. 법원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했나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가볍게 정리하세요. 가볍게. 그래서 뭐 깊이 안 나오니까 지금 설명드린 건 충분합니다. 정리한다면 다시 할게.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어떤 결정이 법원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합헌 결정인 거야, 한정위헌인 거야, 위헌 결정만. 위헌 결정은, 그치? 상급 법원 판례는 다른 사건, 아니면 어떤 사건 할까? 다른 사건인 거야, 아니면 해당 사건? 해당 사건 안에서, 해당 사건에 한해서 법원성이 있다, 그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사건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 거 없고, 그치? 일단, 그래서 아까 판례 가시면 다른 사건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다른 사건은 법원성이 없다. 공부하시면 돼. 그거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하나 더 할게. 이번에 아까 보세요. 불문에 뭐가 있었어? 아까 불문법에. 아까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법. 이게 있었어. 이게 있었는데, 아까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이 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법은 여기서 끝났으니 더 이상 안 나와, 이제.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은. 내만 딱 암기하시면 되고. 조리법. 조리법인데, 조리법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 조리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조리인데, 조리란 말을 지금까지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조리가 뭐예요, 조리? 조리라는 것은, 그냥, 조리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지? 이런 거야. 예를 들어갖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봐. 지금 보니까 이 법원 판사가 있어, 지금. 이 법원 판사가 재판할 거야, 지금. 재판할 건데, 이 사건이 인류 역사 처음 사건이야. 인류 역사상 처음 사건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고, 명령, 관습, 판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러면 재판을 판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맨 마지막이지? 맨 마지막에 어디 근거한다고? 조리법, 조리에 근거해서 재판해줍니다. 앞으로, 그치?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 조리에 근거하는 건데,
이거 생각해봐. 그치? 한 가지 예를 들면, 소피아라고 있어, 소피아. 자, 소피아 누군지 아세요? 소피아. 자, 소피아가 사람 죽였어. 자, 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사형 판결 내려서 죽여야 돼? 소피아 지금 사람 죽였어. 자, 소피아 누구야? 소피아가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인데 몇 개 국가에서 지금 시민권 얻었어, 걔가. 그치? 로봇인데 시민권 얻었어, 시민권을. 그치? 자, 소피아가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잖아. 자, 걔가 사람 죽였어. 그쵸?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어? 앞으로 미래에?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런 사건이 지금 인류에서 처음 사건이지? 처음 사건이면 걔한테 어떻게 하겠어? 사형 판결 내려? 사형 판결 내려서 전원을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전원을? 전원을 빼면 걔 죽는 거야, 이제? 사형 판결 집행하는 거야? 그런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돼갖고 인류 역사상 처음 사건이니까 법원서 재판 안 해줄 거냐고, 지금. 안 해줄 거라고. 아니면 법원은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하는 법이지, 이게. 저기 뭐라고? 법원이 법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는 법이. 얘가 조리법. 그치? 최후의 보충적 법원입니다. 자, 보충이니까 뭐야? 성문법 등이 없을 때 이제, 자, 이 조리법을 좀 하겠지, 지금. 그치? 이게 조리인 거야, 조리. 자, 그래서 이 조리라는 것은, 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인데, 자, 보세요, 지금. 조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의감이야. 그 시대의 정의감.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 상식이야, 상식. 자, 또 사물의 본성이지. 사물의 본성. 그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행정사건과 관련돼서 법원에 행정소송할 거 아니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해줘야 돼요? 법원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법원이 재판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한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제일 마지막으로 조리법에 근거합니다. 이 조리법에 아까 보시면 사물의 본성이지. 사물의 본성. 그치? 자, 사물의 본성인데, 자, 생각해봐. 몇 가지 예를 들게. 자, 수험생의 본성이지? 자, 오늘 금요일이야. 자, 금요일, 오늘 불금이지, 불금. 자, 불금이잖아. 수험생의 본성은요, 오늘 불금이니까 밤껏 달리는 거지? 밤새 달리는 거지? 오늘? 그런 거야. 수험생의 본성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밤새 달리는 것은 되게 잘못된 거지. 그치? 조리법 위반인 거지. 그렇잖아, 지금? 안 그래? 자, 생각해봐. 자, 시험이야, 시험. 자, 시험의 본성이지. 시험의 본성은요, 뭐야? 시험의 본성은 백이 들어와야 돼? 강원랜드처럼 백이 들어와야 됩니까? 시험의 본성은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지, 그치? 근데 지금 공정합니까? 자꾸 백이 들어와. 자꾸 백이 들어와서 백이 들어와서 자꾸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실력자를 자꾸 밀어내고서 이제 엉뚱한 사람이 이제 합격하잖아, 지금. 그치? 안 그래? 그러면 시험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치? 시험의 조리법은 공정한 거지. 공정하지 않은 시험은 조리법 위반인 거지. 안 그래요? 그치? 자, 또 생각해봐. 자, 물의 본성이지. 물의 본성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아래에서 위로 흘려야 돼. 위에서 아래로 흘려야지. 그치? 물이라는 것은. 안 그래? 그게 본성이잖아, 지금? 안 그래?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은 물의 본성이 반하는 거지, 걔는. 그렇잖아요? 이게 조리인 거야. 사물의 본성. 각각의 사물의 본성이 있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본성이 합치하는 거잖아. 그 본성이 합치하게 재판해 주라는 거야. 본성이 합치하게. 이게 조리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의 상식에 어긋나지 말라고. 응? 그 시대의 통상적인 그런 상식에 어긋나서 하면 재판은 잘못된 겁니다. 그치? 그렇잖아. 이게 조리법인 거야. 그런 거고. 자,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의 본성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수험생 본성인 거야? 시험의 본성인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행정법의 본성인 거야. 행정법의 본성이잖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치? 안 그래? 그래서 행정법의 본성이 뭐냐는 거지, 그치? 행정법의 본성은 국가가 국민 침해할 때 최대한 침해해야 돼요. 국가는 최소만 침해하는 거야. 최소한 침해하는 거잖아. 이 비례원칙이 행정법의 조리라는 거지. 행정법의 본성이다, 이게. 그치? 자, 그런 말 쓰는 거고. 자, 또 한편. 자, 국가가 국민 대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국민 대우할 때 불평등하게 합니까? 평등해줘야 돼. 평등해줘야지, 그치? 자, 국가가 국민한테 무엇을 한다고 했으면, 무엇을 해준다고 했으면 그 말을, 자, 국가가 그 말을 짓밟는 거야?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지.
신뢰 원칙. 그치? 자, 또 국가는, 자, 나한테 부당하게,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 지금.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 행정법이 지킬 본성이라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행정법 본성이야, 이게. 그치? 자, 그렇다면은 행정법상에서의 조리의 내용이 뭐가 있어? 행정법상에서의 조리에는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뭐 신뢰성실이 많이 있겠지, 이게 많이 있는 거야. 그치? 자, 이게 있는 건데 이 원칙은 행정법의 본성이니까 어디에서 적용됩니까, 이게? 어디서만? 행정법의 특정 분야에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겠지,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니까 쓰는 말이 행정법의 1번칙이다. 그렇죠?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거지, 이게. 그렇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인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 조립법이잖아, 지금. 자, 이 조립법 위반되잖아, 지금. 조립법 위반되면 이때는 행정권 발동은 적법 위법. 행정권 발동은 위법이 되겠지. 그렇지? 안 그래요? 자, 다시 할게. 자, 다시 정리한다면 아까 비례원칙이야.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원칙 있지? 자, 이거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이거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법이야, 법이 아니야? 아,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응? 아까 조립법. 응? 지금 조립법 내용이잖아, 지금 조립법. 그렇죠? 조립법이니까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원칙 다 법이라고 다 법. 법이니까 위반하면 위법. 위법? 그치? 자, 위법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위법이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해주겠지. 위법이니까, 그치? 안 그래? 다 법이야, 이거? 다 법인 거라고, 지금. 그치? 무슨 법? 조립법, 지금. 조립법. 자, 정리한다면, 아까 조리라는 것은 사물의 본성이라고, 지금. 자, 사물의 본성인데, 조리라는 것은, 자, 다른 법이 없을 때 이 조리에 근거해서, 자, 국가가 재판해주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근데 아까 행정법상에서의 조립법에는 아까 뭐 있다고? 평등원칙, 자, 비례원칙 이런 게 있다고 지금, 그치? 자, 이런 원칙들은, 자, 행정법의 모든 분야, 그쵸?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게, 그쵸? 그래서 얘도 법이야, 법. 자, 법인 거라고 위반하면 위법. 자, 뭐 할 수 있어?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한 가지 예를 들게. 부산 영도구에서 이제 가불병정이 있어, 이렇게. 자, 가불병정이, 자, 공무원인데 점수 따고 화투를 친 거야, 지금. 가불병정이. 그치? 점수 따고 화투를 쳤어. 근데, 자, 이제 가불병정은 이제 공무원이니까 징계할 거야, 징계. 징계하는데, 가불병은 견책. 징계 종류 뭐 있어요?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뭐 강등, 견책이 있어, 이렇게. 견책이라는 것은 그냥 훈계한 거야, 훈계 준 거야, 이렇게. 훈계한 건데 견책이 정한 거야. 근데 정했지. 이 정만 파면시켰어. 이 정이 파면당해서 지금. 자, 요 정이 뭐 해야 돼? 자, 파면당했잖아, 지금. 잘렸지? 자, 내가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하려고 이런 공부했어. 나 잘려서 지금. 내 팔자지? 지금 집에 가면 되지? 내 팔자잖아, 집에 가면 되잖아. 내 팔자 집에 간다 생각하시면요. 법을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그치? 자, 내 팔자인 거야. 악자까지 소송해야 돼. 악자까지 소송해서 파면처분 취소한다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 자, 이 정이 뭐합니까, 이제? 파면처분, 취소, 소송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이거 하려면, 이 파면이 적법이잖아요, 적법. 파면이 적법이면 소송할 수 없지. 징계권자의 파면이 적법인 거야, 위법일 때. 위법일 때 소송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위법일 때. 그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징계권자의 파면 처분이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아까 보세요. 같이 화투 쳤는데 가불병 견책인데 왜 정관이 파면이야, 지금 여기서. 정을 파면한 것은 어떤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잖아, 이게. 그렇죠? 평등원칙 위반이니까 적법 위법. 그렇죠? 자, 이 파면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돼서 위법이지? 자, 그럼 뭐 할 수 있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해지겠지. 그치? 뭔지 아시겠어요? 자,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한다면 지금, 자, 아까 비례원칙, 자, 평등원칙, 신뢰원칙은 법이야, 법이 아니야? 법이야. 무슨 법? 아까. 조립법. 자, 근데 어떤 분야에 적용된다?
모든 분야,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그치? 근데 다만 이게 있어. 아까 요 필요원칙은 근거가 헌법에서 나와서 헌법에서 헌법 37조 가면요. 헌법 37조 위안 가면 국민기본권은 최소한 침해라고 나와 있어. 필요원칙이 나와 있어. 평등원칙은 헌법 11조 있어. 헌법 11조. 헌법 11조 나와 있어, 이게. 그러면 아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어디서 나왔다고 이게? 그 근거가 지금 법률이야 헌법에서 나왔어. 헌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아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얘가 헌법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이게. 헌법하고 법률과 동등하다. 법률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치? 헌법과 법률과 동등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 위반됐을 때는 자 위헌 위법이 되는 거지. 자 위헌 위법이 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을 통해서 구제해 주겠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가보세요, 이제. 자, 기본서에서 어디 가시냐면, 자, 44 가보세요. 44페이지에서 거기 조립법과 관련된 3번 나오지? 조립법과 관련돼서 3번 가시면, 자, 행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리는 헌법의, 자, 기본 원리는이지, 법의 일반 원리에서 나왔다, 이게 도출된 것이라서 헌법과 법률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치? 따라서 조립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단순하게 부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위헌 위법이다. 그치? 자, 위헌 위법이다. 자, 위헌 위법이라서 아까 보세요. 평등원칙, 자, 비례원칙, 신뢰원칙, 부당결부 금전칙 등은 자, 이게 이제 단지 부당합니까? 위헌 위법이다. 자,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행정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다. 그치?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저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이 조립법 내용인, 아까 비례원칙, 자, 평등원칙, 신뢰보 원칙, 부당결부 금전칙 있죠? 요 네 가지 공부할 거고, 오늘 할 거고, 자, 이것이 이제 요 파트가 시험 문제에서 꼭 한 개 나와요.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 중에서 어떤 파트가 중요하냐면 중요한 파트는 신뢰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신뢰 원칙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구속. 자, 자기구속 원칙이 중요하고 오늘 공부하실 내용 중에서 그치? 다만 이제 경찰 시험하고 자, 경찰 시험하고 군무원 시험 공부하신 분은 비례원칙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제 하나 업무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 비례원칙도 중요하니까 일단 군무원하고 경찰 시험들 자, 그런 시험은 자, 비례원칙도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하고 이제 그 관련 개념이지 그 개념하고 이제 관련 판례를 이제 하나씩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자, 45페이지에 지금 뭐가 나와 지금? 행정법에 자, 일반 원칙과 관련돼서 나온 그 비례원칙이지? 자, 그 파트를 좀 이어서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